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이래요. 예도는 이 아침에 선악의 저편 21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문 빼고는 19번째고 아마 유튜브에는 니체 선악의 저편 19라고 적는데 서문 2개까지 합치면 21번째 강좌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주제는 두 번째 장 제목이 자유정신이죠. 그죠? 자유정신에서 오늘 보니까 26절을 시작하겠습니다. 26절 전체를 좀 긴데 전체를 전부 다 끝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예들 아우스 레제너 맨슈 이렇게 시작합니다. 트라테트 인스팅크티브 나자인을 부얼 하임니카이트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은 뭔 뜻인가 하면은 모든 선택된 인간은 모든 선별된 인간은 자신의 상과 자신의 은밀함, 비밀스러움에 대하여 비밀스러움을 본능적으로 얻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탁월한 인간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탁월한 인간은 자신의 부얼크 산이 있겠죠. 자신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영역과 그 다음에 은밀함을 얻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비밀이 지켜지고 있겠죠. 그러한 뜻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산에서 그는 맹어, 다량, 필렌, 다수, 알럴마이스텐 모든 것 중에 그렇게 대부분의 그런 인간들, 그리고 다수와 다량의 그러한 사태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그는 인간이라는 그 규칙을 잃어버리는 것이 허용된다. 경상도 말이라서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죠? 선택된 인간은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그죠? 다양한 인간들의 어떤 자기 자신의 산에 짱 박혀 있으면, 경상도 말로,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고요함을 얻은 채로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야. 예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도도 스타일이 나 자신의 어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나 자신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재충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니체는 여기서 자유정신을 가진 선택된 인간은 자신의 산을, 그러니까 뭐 하이데거적으로 말하면 빠져있음, 페팔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의하여 사람들과의 잡담 속에 빠져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는 자기의 산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자기의 은밀한, 그죠? 하임리카이트를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에너지를 재충전한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나갑니다. 이것의 예외로서 한 가지의 본보기, 한 가지의 신뢰를 제외하면, 그게 뭔가 하면은 그가 훨씬 더 강한 본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규칙과 충돌되는 이 본보기, 신뢰를 제외한다면,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뭔가 하면 훨씬 더 강한 본능으로부터 직접 이 규칙과 충돌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그죠? 구원을 받고 자기의 산에서 자기의 비밀스러움을 영위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한다. 그러니까 더 강한 본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규칙이 여기서 뭐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규칙 위에 문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공적 세계, 나의 산을 떠나서 공적 세계로 나가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른 타인과 만나서, 그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타인과 만나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겠지만 또 돌아와서는 자기의 산에 갇혀서, 그죠? 거기에 은둔하면서 자기의 삶을 또한 재충전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대개 그리고 예외적인 방법으로 인식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인식자로서 인간은 자기의 산에만 처박혀서 살아갈 수는 없고, 그 인간은 더 큰 본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규칙, 규율, 그쪽으로, 레겔입니다, 독일어로. 규칙으로, 규칙과 충돌하게 된다라는 거. 맞죠? 그러니까, 자기 산에 있으면, 예도로 말하면 예도의 카페가 되겠죠. 철학 공부하는. 자기의 산에 있으면 충돌할 일이 없어. 그런데, 그것에서 그는 인식자로서 생각을 하면서 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회성 안에서 더 큰 본능에 의하여, 그죠? 이러한 인간이라는 규칙과 충돌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식자로서 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러한, 그죠? 인간이라는 타자들과 충돌하게 마련이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Wer nicht im Verkehr mit Menschen gelegentlich in allem Fall, wenn der Lot grün und grau voll Ecke. 이 중요합니다. Über Druss mit Gefühl, Verdisterung, Vereinsamung schillert. 이래 나와 있어. 자,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인간과의 교제에서 때때로 궁핍, 여러분들 인간과의 교제에서 여러분들이 곤경을 만나죠. 궁핍과 결핍을 만나죠. 궁지를 만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모든 색깔로, 그죠? 모든 색깔로 표현될 수 있는데, 푸른색과 회색으로서, 그죠? 표현될 수 있고, 이 푸른색과 회색의 그 색깔을 띠면서 아른거린다는 거야. 아른거리지 않는 자는 이래 되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색깔로 나타나는 궁핍이 뭔가 하면 첫째가 에켈입니다. 에켈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구역질이에요, 구역질. 구역질. 그 다음 두 번째가 위벌드루스야. 위벌드루스는 뭔가 하면은 실증이라는 뜻도 있고 권태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mitgefühl, 동정, 동감이란 뜻이고, 페얼디스터룽, 우울증, 우울, 페얼아인잠농, 고독, 이런 것들 앞에서 뭐죠? 그 초록색과, 그죠? 초록색과 그 다음에 회색의 색깔을 깜빡거리지 않는 자는, 여러분들 생각해봐. 타인들과의 교제에서 이런 우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독이라든지, 동정이라든지, 권태, 그 다음에 구역질, 이런 것들로서 색깔로 표현하면은, 초록색과 회색으로 깜빡거리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이런 뜻이야. 지금 여기에서. 자, 넘어갑니다. 이게 원서 강독을 하면은 이 책을 넘길 때 또 앉아서 이 책을 넘기고, 이 책을 보면서 하니까, 책을 넘기고 또 이래 해야 된다고. 이 책이 이래 두꺼워요, 지금.
얘도한테 갖고 있는 게 복사본밖에 없어서 지금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확실하게 더 높은 취향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교제를 통하여 사회성을 얻을 때 우리는 그 역질, 권태, 고독, 그 다음에 또 뭐야? 왜 고독한 거야? 지 혼자 사는데 왜 고독해요? 고독이라는 거는 타인과의 언제나 관계 안에서 고독함을 느끼는 거거든. 그 다음 우울증도 그래, 우울증도. 우울증은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듯이 상실감으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앞에서, 초록색과 회색, 때로는 회색빛으로 빛나고, 때로는 초록색으로 빛나는 이런 교제에서의 이런 색깔을 느끼지 않는 자는 확실히 높은 취향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이래 나와 있어. 그렇겠죠. 좋은 취향을 가진 자는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겠죠.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gesetzt aber nimmt alle diese Last und Unlast nicht freiwillig auf sich, 이래 나와 있어.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짐과 불쾌감을, 여러분, 이 모든 짐과 불쾌감이 뭐야? 금방 예도가 언급했던 구역질, 권태, 이런 겁니다. 고독, 그 다음에 또 우울, 이런 건데, 이 모든 짐과 불쾌감을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짊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가 이런 짐과 불쾌감을 회피하고, 말해진 것처럼 조용하고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산에 짱박혀 있다고 한다면, 탁월한 번역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산에 짱박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So ist eins gewiss, 이래 나와 있어.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래 나와 있어. 한 가지는 확실한데,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ist zur Erkenntnis nicht gemacht, nicht vorher bestimmt, 이래 나와 있어. 이 말은 뭔 뜻인가 하면은, 그는 인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인식으로 앞서 규정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그죠?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산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짱박혀 있는 사람은 그는 인식에 도달한 게 아니라 인식으로 앞서 규정된 게 아니야. 그게 인식자로서는 꽝이라는 거야. 인식자는 누가? 철학자나 과학자나 모든 학문을 하는 자가 인식자죠. 인식자로서는 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Denn, 왜냐하면 als solcher wird eines Tages sich sagen müssen, 왜냐하면 이런 자로서 그는 언젠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이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정말 웃기는 문장이 나와 있어. Hole der Teufel meinen guten Geschmack, aber die Regel ist interessanter als die Ausnahme, als ich die Ausnahme, 이래 나와 있어. 자,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악마여, 나의 좋은 취향을 가지고 가소서.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의역합니다. 앞에서 규칙은 뭐라 그랬죠? 다수의 인간을 이야기했죠.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규칙은 예외가 뭐예요? 여러분의 규칙은 여기서 아우스나머는 니체가 여기서 아우스나머는 예외는 산에 짱 박혀 있는 그런
선택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규칙은 뭐예요? 일반적인 규칙. 일반인들 다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외인 나 자신, 꼭 니체가 아니더라도 선택된 자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 산에 짱 박힌 자, 산에서 은밀함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시킨 이런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을 말하겠죠. 자, 그러나 규칙은 일반인은 의역합니다. 예외보다 산에 짱 박혀서 혼자, 그죠? 혼자 저런 것들을 색깔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예외. 그래서 니체가 나 자신 곧 예외 이렇게 써놨어. 나 자신보다 예외보다 더 흥미롭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규칙은, 일반인은 바로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래 나와 있어. 아래로 내려가거나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이죠? 아무리 그 산에서 그 인식자가, 그죠? 산에서 자유정신을 갖고 짱 박혀서 혼자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코 이러한 그 자기의 좋은 취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런 짱 박혀 있는 자는 취향도 없는 자요, 악마에게 취향을 빼앗겨서 없는 자고, 또 한 가지는 산에 있는 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흥미로운데, 재미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니체는 지금 여기에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산에 짱 박혀 있는 자와 일반인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 일반인들의 사회성이 훨씬 더 이 짱 박혀 있는 예외적인 나란 존재보다 훨씬 더 재미가 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은 바로 아래에서 발생할 것이고 안쪽에서 발생할 것이다. 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짱 박혀도 이러한 일반 규칙은 혼자 있을 때든 아니면 자기의 산에 있을 때든 공공성에 있을 때든 어디에서든 그는 이러한 것에 의하여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어요, 그죠? 오늘 니체 또 선하게 접은 21번째인데 지금 26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정신에서 계속 나갑니다. 자, Das Studium des durchschnittlichen Menschen lang ernsthaft und zu diesem Zweck viel Verkleidung, Selbstüberwindung, Vertraulichkeit, schlechter Umgang 이래 나와 있어.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자, 평균적 인간, 그리고 두르히 스니틀리히라고 하는 하이데거가 썼던 개념이죠. 하이데거가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뭐 하이데거가 뭐 단어 선택에 있어서 뭐 굳이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어쨌든 공교롭게도 하이데거가 공공성을 말하는 두르히 슈니틀리히카이트가 여기 나옵니다. 그것도 니체가 지금 여기 독일어 봐봐. 여기 강조로 돼 있어. 강조. 여러분. 그죠? 강조로 돼 있어. 여기 보세요. 여기. 두르히 슈니틀리히. 강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평균적 인간의 연구. 길고 진지한 연구.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는 평균적 인간을 연구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나 많은 위장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자기 극복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페얼트라울리히카이트. 비밀스러울 정도로 친밀함이 있어야 돼. 영어로, 여러분, 독일어의 페얼트라울리히는 영어의 confidential입니다, 여러분. confidential은 여러분 뭐야? 비밀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친밀한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비밀이라는 뜻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친밀함, 그리고 나쁜 교제,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야. 이런 목적을 위하여서는. 그러니까 평균적 인간을 연구할 때는 이런 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자기 극복이라든지, 비밀스러운 친밀함이라든지, 나쁜 교제가 뒤따라온다. 근데 또 설명해 놨어. 모든 교제는 나쁜 교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 놨는데, 자기와 동일한 여러분들 친구는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뜻이야. 여기 독일어로 자이네스 글라이셴 이렇게 나와 있어. 그게 모든 교제는 자기 자신과 동급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니라면 나쁜 교제에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는 친구의 부류에서, 그죠? 이런 교제가 아닐 경우에는 모든 교제는 나쁜 교제라는 거야. 이 말은 그런 교제는 충돌과 갈등과 열등감과 또한 다양한 어떤 그러한 좋지 못한 감정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교제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죠? 맞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금 여기서 니체의 원문을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것은 그게 모든 교제는 자기 자신과 동급의 사람들, 친구들과의 교제가 아니면 나쁜 교제라 그랬어. 그래서 이런 나쁜 교제, 위장, 그 다음에 또 젤프스트위월 빈동, 자기 극복, 은밀한 친밀감, 그 다음에 나쁜 교제, 이런 것은 모든 철학자의 삶의 역사의 필연적인 부분을 형성한다. 이거 뭐, 여러분 되게 재밌죠? 그게 모든 철학자의 삶의 역사의 필연적인 부분을 이러한 위장이라든지 자기 극복이라든지 나쁜 교제, 이런 은밀함, 이런 것들은 철학자의 필연적 삶의 역사를 형성한다. 지금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아마도 이 필연적인 어떤 그 삶의 역사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가장 불쾌하고 unangenehmste, 위벌, 리헨트스테, 이건 뭔가 하면은 가장 악취가 나고 an enttäuschungen reichste Stück,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실망으로 가장 많이 풍성하게 가득 차 있고 악취가 나고 가장 많이, 그 다음에 또 가장 불쾌한 그러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모든 철학자들의 삶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니체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또 계속 갑니다. Hat aber Glück wie es einem Glückskind der Kenntnis geziemt,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so begegnet eigentlichen Abkielten und erleichtern seiner Ausgabe, 이래 나와 있어. 자, 요걸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복을 갖게 된다면, 그런데 이 행복은
인식에 행복한 아이에게는 적합한 건데, 이러한 인식을 하는 자가 행복을 갖게 된다면 뭐 철학자지 뭐. 이런 자들이 산에 짱 박혀서 연구를 하는 이런 자들이 행복을 갖게 된다면, 지금 니체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제를 본래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자신의 과제를 더욱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교제를 할 때는 자신의 연구의 과제를 덜어주고, 그죠? 자신의 연구의 과제를 또한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면서 니체가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어. 글을 써도 여러분들 이게 번역을 하면은 참 재미있는 비아냥거림이 될 수 있지만 독일어 선별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독일어 선별이. 정말 계속 나갑니다. 자, 나는 여기서 ich meine sogenannten Cynikern, 나는 여기서 소위 여러분들 견유학파 알지요?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견유학파, 여러분 견유학파가 다른 말로 냉소주의란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도 라틴어 계열, 그리스 계열에서 이 단어를 따서 시니시즘, 뭐죠? 냉소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게 견유학파를 말한다. 여러분 산에 짱 박혀 있는 자들을 지금 그래서 고통도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외로움, 고독, 그 다음 그런 다양한 것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색깔을 내지 못하는 이런 자들은 여러분들 견유학파가 누구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예도의 철학 강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견유학파는 기존 질서의 사회적 담론이라든지 제도, 관습을 벗어나서,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걸 떠나서 바깥에서 모든 기존 질서의 관습과 제도와 전통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소주의가 견유학파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들 언어도 배우는 거야, 그죠? 언어도 배우고 철학도 하고 철학에서는 언어는 기본이죠, 여러분. 언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여 보면 언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 이게 바로 서양 철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니체는, 내가 여기서 의도하는 사람은 바로 견유학파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니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부연 설명해놨어. 알조 졸센 welche das Tier die Gemeinheit, die Regel an sich einfach anerkennen und dabei noch jeden Grad von Geistigkeit und Kitzel haben, wie will sich und ihresgleichen vollzogen reden zu müssen.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나가봅시다. 이런 사람들은 동물, 천박함, 규칙,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인정하고 동시에 정신성과 그 다음에 자극과 같은, 여러분 kitzel은 독일어로 이 단어랑 예도가 키취가 너무 헷갈렸던, 키취는 가짜 예술을 말하는 거고 독일어로, kitzel은 뭔가 하면요, 원문으로 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도가 설명해 드릴, kitzel은 여러분들 건질건질하다는 거 알죠? 건질건질해서 가렵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는. 그런데 여기에서 성적 욕망 이런 게 이제 막 파생되어 나왔어,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과 그와 동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증인들 앞에서 말하기 위하여 동물, 천박함, 규칙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높은 정도의 정신성과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또 가려움, 욕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견유학파들의 어떤 사회 참여는 하지 않고 동떨어져서 그죠? 그 사회를 비판하는. 그래서 사실 아르네 빈터라고 하는 전통 논을 쓴, 아직 번역 안 됐죠. 얘도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얘도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선생책도 있고 이래갖고 그 책을 손을 못 댔는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비유 중에 전통론을 설명할 때에 견유학파를 말하는 거예요. 전통을 떠났다고 말을 하면서도 전통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난 자들이 없죠, 당연히. 전통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백날 바깥에서 지랄을 해도, 차라리 전통을 떠났다 그러면 뭐 무관심하다든지. 근데 떠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개인은 결코 전통의 영양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다가 또 이걸 못 끝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다. 때때로 이런 견유학파의 이런 자들은 때때로 심지어 자기 자신의 똥걸음, 여러분 똥걸음 알죠? 걸음, 더러운 똥걸음 위에 뒹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책 속에서 뒹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꼭 견유학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떠나서 자기에게 자기의 산과 은밀함을, 산에 짱 박혀서 은밀함을 에너지를 비축하고 연구를 하는 이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니체가.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똥걸음 위에 뒹굴듯이 책 위에서 뒹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Cynismus ist die einzige Form, in welcher gemeine Zellen an das Streifen, was Redlichkeit ist, unter der höheren Mensch,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견유학파라는 거, 여러분, 냉소주의라고 하는 거는, 견유학파가 말하는 그 냉소주의는 유일한 삶의 형식인데, 어떤 형식인가 하면은 비천한 영혼들이 정직성을 피상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형식이에요. 정직성의 본질을 비천한 영혼들이 다루는 그러한 유일한 형식이 바로 뭐야? 냉소주의라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니체 보고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니체만큼 냉소적인 인간이 있었나요? 니체만큼?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지. 니체 지 자신만큼 냉소적인 인간은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을 까는 거예요, 지금. 이건 본문과는 좀 떠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냉소주의는 이런 거고. 그래서 더 높은 취향을 가진 인간은 보다 거칠고 보다 세련된 냉소주의 곁에서 길을 활짝 열고 매번 행복을 갈구해야만 한다. 행복을 원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 앞에서, 정말 재미있어, 포센라이슬, 익살꾼, 어릿광대가 부끄러움 없이 혹은
학문적 사티로스가 부끄러움 없이, 그러니까 학문적 사티로스와 그 다음에 뭐예요? 포센라이스, 어릿광대가 공공연하게 나타날 때마다 이러한 높은 취향을 가진 인간은 귀를 활짝 열고 행복을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죠? 지금 니체는 어릿광대와 학문적 사티로스를 지금 갖다 놓고 지금 냉소주의를 일삼는, 그래서 자기의 산에 짱 박혀서 뭔가 자기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뭔 뜻인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티로스가 뭡니까? 사티로스는 여러분들 숲의 신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 사티로스는 뭐예요? 또 사티로스는 여러분 디오니소스 신을 따라다녔던 그런 숲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요즘과 같은. 그러니까 이 사티로스는 뭐예요? 풍자라든지 해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와. 영어의 세타이어, 여러분. 이건 다 불어에도 있고 독일어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게 풍자라는 뜻이잖아. 그런 것들이 사티로스 신으로부터 나왔는데, 이런 풍자와 해악이 들어올 때 높은 취향을 가진 자는 뭐예요? 해악과 풍자가 들어올 때 높은 취향을 가진 자는 행복해 하는데, 반대로 자기 산에 짱 박혀서 냉소주의를 일컫는 이런 견유학파와 같은 이런 자들은, 꼭 견유학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철학자도 다 가리키는 거야. 이런 자들은 이런 것이 올 때는 산에 짱 박혀서 준엄한 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니체의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러한 해학과 디오니소스적 사티로스를 일종의 이러한 진지한 정직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산에 짱 박혀 있는 이러한 무리의 냉소주의를 일삼는 이런 자들을 해체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니체가. 여러분들 충분히 잘 따라오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심지어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십시오. 심지어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어떤 사례인가 하면은 매료화시키는 거 있죠. 매력. 매혹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마법을 통하여 매혹시키는 것은 구역질과 뒤섞여 있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인간도 그래요. 우리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매력은커녕 구역질 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니체는 그런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최고로 마법을 통하여 매력을 일으켰던 자가 곧바로 구역질을 나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어디 인간의 삶의 역사에서 한두 차례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구역질에 매력이 뒤섞여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연의 변덕스러움을 통하여 여러분들 분별 없는 숫 염소나 원숭이가 천재성과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죠? 천재들의 천재성에는
이런 동물적인 숫염소와 원숭이과에 속하는 그러한, 이거는 동물의 본능을 말하겠죠. 이런 것들과 뒤섞여 있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라고 막 다 좋아했는데 알고 보이게 그게 이런 걸, 인간을, 여러분들이 인간학을 하면 인간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천재성은 또한 뭐야? 이러한 숫염소라든지 또 원숭이와 같은 이런 무분별한 이런 것들과 뒤섞여 있다는 거야. 이런 역설을 말하는 거죠. 뒤섞여져 있는데, 바로 여기서 니체는 아베 갈리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페르디낭트 갈리안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계몽주의, 볼테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쓰고 이탈리아의 계몽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이 사람을 갖고 와갖고 이제 천재 안에는 뭐가 있어? 동물과 같은 무분별함이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Tiefsten, scharfsichtigsten und vielleicht auch schmutzigsten Menschen seines Jahrhunderts. 자신의 세기에 가장 깊이가 있고 가장 통찰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한 이에 반하여서 또한 가장 더럽고 추잡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가장 더럽고 추잡한 인간은 뭐예요? 앞에서 말하는 동물적인 무분별함이겠죠. 가장 영민하고 가장 날카롭고 가장 깊이 있고 이런 표현은 또 뭐겠어? 천재성을 표현하는 거겠죠. 이 두 개가 인간들한테는 아베 갈리아니에게서만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이런 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의 광기를, 똑똑한 인간치고 자기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 광기, 자기의 천재성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열정을 우리는 모두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니체의 글을 아베 갈리아니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니체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베 갈리아니는 여러분 볼테르보다도 훨씬 깊이가 있었고, 따라서 대개 볼테르보다도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니체의 아베 갈리아니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기 세대 이전에 이탈리아의 계몽주의 경제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니체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볼테르보다도 더 깊이가 있었고, 대개는 볼테르보다도 더 과묵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사례, 뭔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들 읽어내야 될 거, 역설을 읽어내야 돼. 역설. 천재성 안에는 동물적 무분별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일은 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스사덴 바와 같이 학문적인 그러한 머리는 학문적인 머리는 뭐 위에 놓여 있는가 하면 원숭이의 몸 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학문적으로 잘난 체 하는 거는 원숭이의 몸뚱아리 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대대 똑똑한 사람이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는 똥인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잖아, 여러분. 특히 교수들, 그래서 철학자들은 교수를 하다 때려치웁니다. 왜? 틀에 갇혀서, 현실성을 떠나서 공공성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현학적인 자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뭐 예도도 뭐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공부를 하는 인간은 이렇게 현학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일반인들에게 공공성에서 배울 게 어디 한두 개냐고. 그래서 예도는 오늘도 산책을 하면서 철학 강좌를 여는 거예요. 방구석에서 안 하고. 학문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원숭이의 몸 위에 놓여 있으며, 세련된 예외적 오성은 비천한 영혼 위에 놓여져 있다. 뭔 말이에요? 이러한 갈리아니와 같은 그런 인간, 유형. 그런데 제가 볼때 모든 인간이 이래요. 학문적 머리를 가진 사람은 원숭이의 몸, 세련된 오성을 자랑하는 자는 비천한 영혼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의사들과 도덕 생리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진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비꼬는 거야. 도덕 생리학자나 의사들 가운데서는 어떤 진기한 그런 사건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학문성과 자기 산에 짱 박혀 있는 이런 부류, 우리 인간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인간들에 빠지기 쉬운, 그래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그러한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정신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자, 그리고 본누얼 아이는 딱 한 사람만이 분노 없이 말하는 곳에서, 분노, 격분이 없이 차라리,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에서, 그런데 뭐를 말해? 두 가지의 욕구를 가진, 여러분들 배가 두 가지 욕구가 뭐예요? 오줌 싸고 똥 싸는 거지 뭐. 그 두 가지 욕구. 그럼 또는 뭔가 하면은 한 가지의 욕구를 가진 머리, 인식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인간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그리고 누군가가 언제나 단순하게 배고픔, 그 다음에 또 성적 욕망, 그 다음에 헛된 것 있죠, 여러분. 베너티 영어에 아이텔카이트입니다, 영어 독일어로. 그러니까 헛됨, 또 이 헛된 건 뭐야? 무익한 거, 그 다음에 덧없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덧없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자, 얘도 계속 나갑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갈망하려고 애쓰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언제나 배고픔, 성적 욕망, 이거 다 인간이지 뭐. 그 다음에 또 덧없음,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갈망하려고 애쓰는 모든 곳에서 마치 인간의 행동에,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동에 본래적이고 유일한 그런 동기라도 되듯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곳에서, 맞죠? 인간의 뭔 말인가 하면, 아무리 대가리로 공부를 하고 본인이 현학자인 체 하고 현인인 체 해도 현인이 따로 있나? 그 인간은 오줌 싸고 똥 싸고 성적 욕망이라든지 자기의 욕망을 갖고 있죠. 그 욕망을 감추고 현인이라고 한다는 거야. 모든 인간은 이런 방식으로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유인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까발리는 거야. 이해가 돼? 그 당시에 독일의 유럽의 자유인은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러면서 인간의 이러한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배고픔, 성적 욕망, 그 다음에 무익한 것,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자 하는 모든 곳에서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악하게가 아니라 나쁘게 말하는 그런 곳에서는, 거기에서는 인식의 애호가는 세련되고 부지런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철학자는 여러분 뭔 말인가 하면 되게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비상하고 학문적인 머리를 가졌다 이런 거 자랑하기 전에 인간의 원초적인, 그래서 니체는 프로이트보다 뛰어난, 프로이트 이전에 무의식을 이야기했던 그런 위대한 철학자예요. 여기서도 또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도 또 나타나는 거라고. 이런 욕망의 덩어리, 성적 그러한 욕망, 배고픔, 그리고 허망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에서는 더욱더 인식의 애호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야. 종교인처럼 마치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지가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현학자인 채 하지 말고, 지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니체는. 그죠? 오늘날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또한 격분하지 않고 말해지는 곳에서 자신의 귀를 격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말해지는 그런 모든 곳에서 귀를 열어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 이제 거의 다 해갑니다. 왜냐하면 격분한 인간은,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이빨로 자기 스스로를 물어 뜯는데, 자기 스스로의 대용물로서 세계와 하느님과 사회를 이렇게 물어 뜯는 자들이야. 이게 격분한 자예요. 이런 격분한 사람은 참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웃으면서 자기 만족한 사티로스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다른 의미에서 그는 보다 더 일상적인, 일반적이고, 보다 더 하찮고, 보다 더 비학문적인 그러한 사례에 속하는 자다. 그러나 아무도 격분한 사람보다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래 나와 있어요. 예도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격분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 뭐예요? 사티로스나 웃으면서 광대짓을 하는 디오니소스의 말을 듣는 그런 경우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격분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물어뜯고 세계와 신과 사회를 물어뜯는데,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죠?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웃으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호색가에 비유될 수 있는 사티로스보다도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높은 곳에 위치할 수도 있다. 이래 나와 있어. 모든 다른 의미에서. 그러나
그는 보다 일상적이고 보다 하찮고 그죠?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학문적이지 않는 그런 사례에 들어간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분한 사람의 그러한 단점은 뭔가 하면은 언제나 그죠? 언제나 거짓말을 그죠? 격분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격분한 사람이 이러한 말이 틀릴 수가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니체의 교훈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균형을 아무리 인간의 균형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역설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현학적인 머리들 그리고 산에 짱 박혀서 도덕을 추구하고 산에 짱 박혀서 자기의 비밀스러움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자들은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언제나 인간의 공공성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약할 수가 있고 인간의 본능이라든지 그죠? 인간의 어떤 그러한 뭐죠? 내면 속에 있는 동물성,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욕망, 성적인 욕망, 그리고 소유욕, 이런 다양한 욕망들을 함께 갖고 우리 인간은 학문적 대가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이러한 이중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자유정신의 인간은 이런 인간의 유형들이 인간의 이런 본성을 잘 포착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산에만 박혀서 있지 말고 이러한 욕망과 사회성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을 오히려 잘 통찰하는 이런 자가 제대로 된 학문적인 그러한 영역이 있는 자가 아닌가. 예도가 아니라 니체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예, 좋은 저녁 하루 되십시오. 오늘 26절 끝냈습니다. 그죠? Choose